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 복합 운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송 수단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쭉 배워왔는데 보통 공로 운송, 우리가 화물 자동차 운송이라고 부르는 공로 운송, 도로 운송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해상 운송, 그리고 항공 운송, 그리고 철도 운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송 수단의 하나로서 또 하나 파이프라인 운송이 있었죠. 자, 이렇게 운송 수단들을 배웠는데, 자,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사실상 한 가지만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흔히 운송의 완결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보통 공로 운송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완결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도어 투 도어, 문에서 문까지 가는 개념이죠. 문전 앞에서 문전 앞까지 완벽하게 갈 수 있는 수단은 자동차밖에 없죠. 해상은 항만, 철도는 철도역, 그리고 항공은 이제 공항이라는 장소에서 다시 또 한 번 운송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송이라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자, 복합 운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공로 운송의 경우에는 완결성이 있지만 다른 운송수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실제로 다른 운송수단들 하나를 겹해서, 그러니까 같이 겸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합운송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이 활용된 것을 복합운송이라고 합니다.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되고, 하여튼간 두 개만 넘으면 우리가 복합운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제운송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화물운송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대부분의 이벤트들이 복합운송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복합운송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의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국제복합운송의 의의가 있습니다. 국제복합운송, 그래서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or combined 트랜스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컴바인드나 멀티모달이다 하여튼 합쳐지거나 여러 가지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물이 인수된 한 국가 내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서 다른 국가 내에 위치한 장소까지 복합운송인, 그러니까 MTO라고 부르는 이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적어도 두 개의 다른 운송 방식으로 운송되는 것을 보통 국제복합운송 혹은 복합운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등의 포장용기 개발, 그리고 수송 기술과 장비의 혁신 등으로 인해서 태클 투 태클, 그러니까 태클 투 태클이라고 하면은 물건이 인도되어지는 하역 장소까지의 운송 개념이 이제는 도어 투 도어, 문전 앞까지 포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자의 문전 앞까지 오는 도어 투 도어라는 운송 형태로 발달되어 복합운송은 전수송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송할 수 있게끔 해주는 매우 중요한 운송 방식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요 태클 투 태클이라는 말을 듣게 되실 거예요. 자, 태클 투 태클이라는 말. 그래서 요 말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때는 하역하는 장소, 그러니까 물건을 소비자에게 최종 전달해주는 장소가 아니라 하역 장소죠. 그래서 항만, 공항, 철도역 등의 장소에서 물건이 인도되어지는 것을 태클 투 태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발달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개념이 자, 도어 투 도어, 소비자 혹은 수화인이라고 그러죠. 물건을 받는 사람의 문전 앞까지 운송이 발달했다. 자, 이렇게 오기까지 뭐가 필요했다고요? 컨테이너나 포장용기의 발달, 하역 기술의 발달, 이런 것들, 포장용기나 기술의 발달, 그리고 하역 기술이나 운송 기술의 발달로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시험에서 태클 투 태클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태클 투 태클 개념에서
도어 투 도어 개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복합 운송의 기본 요건입니다. 운송인은 전 운송 구간에 걸쳐 화주에게 단일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운송하는 사람은 복합 운송의 경우에